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퀄컴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퀄컴이 대만 컴pu텍스 행사를 통해서 드디어 독자 CPU인 오라이온 CPU 개발을 끝냈으며 이를 탑재한 노트북 등의 제품을 내년인 2024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주목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이는 빅뉴스입니다. 이 퀄컴은 그간 애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 입장에서는 모바일 AP에서는 애플의 A 시리즈에 뒤져 있고 CPU에서도 ARM 기반 CPU인 스냅드래곤 제품을 먼저 내놓았지만 애플의 M 시리즈에 밀려서 존재감조차 미미했던 탓입니다. 그래서 퀄컴은 지난 2021년 스타트업 인수 금액으로는 거액이라 할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누비아를 인수했습니다. 누비아는 애플에서 아이폰, 아이패드용 모바일 프로세서인 A 시리즈 칩을 설계했던 3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입니다. 2019년에 만들었으니까 2년 만에 3년 차에 1조 5천억 원의 회사를 팔아버린 것이죠. 이런 누비아 인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프로세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퀄컴은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독자 CPU 아키텍처인 오라이온을 만들었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일단 CPU 시장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게 보면 전통의 강자 S86의 고전 그리고 ARM 기반 칩의 선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RM 기반 칩의 선전은 예고된 것이었는데요. X86을 지배해왔던 인텔이 미세공정 개발에 지지부진하면서 이참에 내가 직접 칩을 설계하겠다고 애플이 X86 칩 사용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제품이 바로 애플의 자체 실리콘 자체 CPU인 M 시리즈 칩입니다. M 시리즈 칩의 성공은 다른 기업의 분발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업체가 퀄컴입니다. M 시리즈 칩이 나오기 전에 이미 ARM 기반 CPU인 스냅드래곤 80X 칩을 만들어 왔던 퀄컴은 애플이 M 시리즈로 세상을 놀래키자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비장의 칼을 갈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번 독자 CPU 아키텍처인 오라이온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M은 그간 퀄컴이 독자 CPU IP, 독자 CPU 아키텍처를 내놓을까 걱정을 해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IP를 활용해서 독자 CPU를 자신의 고객이 내놓게 되면 ARM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퀄컴마저 독자 CPU를 내놓게 되면 자신의 IP 활용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의 IP를 갖고 지지고 볶아서 자신만의 독자 IP를 만드는 흐름 자체를 경계하는 게 ARM입니다. 실제 ARM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다고 자신의 IP를 갖고 그간 누비아가 개발하고 있던 독자 IP에 대한 권한까지 퀄컴이 그냥 확보해서는 안 된다면서 퀄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일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퀄컴은 앞서 그간 스냅드래곤 AP에 내장돼 왔던 자신의 독자 CPU 아키텍처죠. 크라이오 CPU 아키텍처를 누비아가 개발한 IP로 전환한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라이온 누비아 크라이오 CPU 아키텍처를 누비아가 그간 만들어왔던 오라이온 CPU 아키텍처에 흡수 통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크라이오 CPU보다 누비아가 그간 내부에서 개발해왔던 CPU 아키텍처가 더 뛰어나다는 판단을 퀄컴이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초미세 공정을 통한 프로세서 칩 양산의 어려움으로 인텔 등 전통의 강자가 주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애플, 퀄컴 등 유럽 팹리스들이 인텔 그늘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체 칩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이 뛰어나다고 기존 칩을 버리고 새 칩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새 칩의 탑재가 가능하려면 이 OS 업체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운영 체제를 담당하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인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ARM 프로세서 기반 윈도우 OS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칩 강자의 부진, ARM IP를 활용한 업체의 칩 설계붐, OS 업체의 측면 지원 등 3바자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ARM 기반 CPU 위상이 점점 세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퀄컴은 오라이온 CPU를 소개하면서 MS와 협력해서 뛰어난 경험을 윈도우 생태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S 업체인 MS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클라우드와 엣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MS의 궁극적 목표인데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한 스냅드래곤 칩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퀄컴은
오라이온 CPU를 탑재한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이 내년인 2024년 출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퀄컴의 자체 CPU를 탑재한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들은 삼성을 비롯해서 레노버, 에이수스, 에이서 등 주요 글로벌 PC 업체들에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PC 제조사들도 바짝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퀄컴의 독자 CPU 아키텍처 개발이 주목되는 것은 퀄컴이 이 CPU를 고성능이 필요한 PC용 고성능 칩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태블릿용 스냅드래곤 칩, 그리고 AR 글래스용 스냅드래곤 칩 등 그 퀄컴이 만드는 모든 시스템 반도체의 CPU 아키텍처로 확대할 것임을 이미 공언했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AP를 비롯해서 퀄컴이 만드는 모든 칩에는 이번에 개발한 오라이온 CPU가 들어가는 만큼 스냅드래곤 AP, 스냅드래곤 8CX 등 CPU 등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의 프로세서가 뜨게 되면 인텔 CPU를 탑재한 업체들이 퀄컴 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수주 물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퀄컴 칩을 수주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크라이오 CPU를 써왔던 스냅드래곤 AP가 오라이온 CPU로 바뀌면서 출시될 때 그 엑시노스와의 성능 격차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삼성 엑시노스로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과 함께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스냅드래곤 AP에 대해서는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입장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퀄컴이 AP에서 CPU, 자율주행, VR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퀄컴 칩을 따내야 합니다. 자신의 세트에 퀄컴 칩을 탑재하는 것을 지렛대로 퀄컴 칩을 삼성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퀄컴이 자신의 독자 CPU 아키텍처인 오라이온을 탑재한 제품을 내년에 내놓는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